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하이클래스 기본반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자주 나오는 단어인지, 또 어떤 부분이 좀 적게 나오는 단어인지, 중요하게 다뤄야 단어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수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제일 먼저 최근 4개년간 출제 빈도를 먼저 알아보고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에 보면 차례 바로 앞에 차례죠? 차례 바로 앞에요. 바로 앞 페이지에 최근 4개년간 영역별 출제 빈도 서울시라고 나와 있죠. 차례 페이지 말고 그 앞 페이지요. 그러면 최근 4개년간 출제 빈도에서 단원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1단원이 무슨 단원인가? 세포단원이고, 2단원이 생식과 유전 단원이고, 3단원이 진화, 4단원이 동물, 식물 구별, 생물의 다양성, 동물의 종류, 식물의 종류, 분류죠, 분류고, 5단원이 동물의 구조와 기능, 요게 이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감각기관, 신경계, 호르몬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생식 나오는 거고, 그 다음 6단원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 7단원이 생태학. 이렇게 해서 단원을 7단원으로 저는 분류를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포단원 앞에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이라 해서 단백질, 질, 탄수화물 이걸 따로 한 단원으로 구별해서 8단원으로 구별한 책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포단원의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이 너무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세포단원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포단원의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하고 세포하고 같이 섞어서 큰 1단원 세포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어디가 가장 문제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가? 여러분들 보다시피 최근 4개년간인데 2013년도에는 추가 모집이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4월하고 9월이 있어서 5개가 됐죠. 그런데 보니까 1번에 세포단원 보니까 1단원에서 2011년도엔 20%, 2012년도에 20%, 13년도에 15%, 2013년도 9월에는 30%, 또 2014년도에 20%가 나왔어요. 평균 약 20%의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생식과 유전단원 보니까 2011년도에 30%의 출제 빈도가 됐고, 2012년도에 40%, 2013년도에 25%, 40%,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5%가 출제가 됐어요. 평균 30%의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 동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 보니까 2011년도에 30%, 2012년도에 30%, 2013년도에 4월에 20%, 그 다음 2014년도에 40%, 그래서 평균 이것도 30%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 30, 60, 70, 80%의 출제 비율이 어디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가 그러면 세포단원하고 생식과 유전단원하고 동물의 구조와 기능단원, 여기서 매년 평균 몇 퍼센트가 출제가 되고 있는가? 80%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80%라면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가? 16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문제가 이런 단원에서 4문제가 출제가, 어떤 때는 한 문제 출제들도 있고, 어떨 때는 여기서 2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여기가 출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보다시피.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집중적으로 1단원, 2단원, 5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나머지 2단원 안 해도 되겠는가? 아니죠. 우리는 한 문제가 굉장히 큰 점수 차이를 나거든요. 1점 차이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나머지도 소홀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공부 치중은 여기에 많이 치중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원 배열을 제가 어떤 식으로 해놨는가 그러면, 기본편하고 심화편 두 가지로 나눴는데, 기본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1단원 세포, 2단원
넘어가서 그 차례로 넘어갑시다. 차례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기본편에 보면 1단원 세포가 있고 2단원에 생식과 유전이 있고 5단원 동물의 구조와 기능이 있고 6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요 네 가지를 기본편으로 배열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례를 보니까 1, 2, 그 다음에 3 나와야 되는데 왜 5인가? 그래서 이걸 큰 단원으로 제가 컨셉을 잡았어요. 잡아서 1단원, 2단원, 5단원 이렇게 놓은 거지 3단원은 진화하기 때문에 이건 심화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1단원, 2단원, 5단원, 6단원이 기본편에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기본편에 있는데 그런데 심화편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심화편도 또다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그 다음에 7단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심화편 보니까 1. 세포, 2. 생식과 유전 하고서 3. 진화, 4. 생물의 다양성 했는데 5가 아니고 7 나왔어. 5, 6은 기본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본과 심화가 중복된 단원이 어딘가 그러면 1단원과 2단원이 기본과 심화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왜 기본과 심화를 1세포 단원을 중복시켜 놨는가? 그러면 이 세포를 배우다 보면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세포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기본편에서 다 설명을 해놓으면 너무 생물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생물을 접근을 쉽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세포 단원이라도 뒤에 걸 하나도 몰라도 풀 수 있는 단원은 기본편에 넣고 뒤에 거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심화편에 넣고 그래서 기본편 1, 2, 5, 6단원 기본편을 가지고 2달로 완성을 해서 수업을 하고 심화편 1, 2, 3, 4, 7단원 이렇게 해서 2달로 해서 완성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이클래스 생물을 4개월에 걸쳐서 이 기본편, 심화편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제목을 설명한 이유는 단원이 왜 이렇게 순서대로 안 돼 있고 뒤죽박죽 돼 있는가? 1단원 나오고 2단원 나오고 갑자기 5단원 나왔는가? 이거는 내가 기본과 심화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이런 순서다는 걸 알아놓고 그러면 목차 즉 차례에 대한 내용은 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일단은 세포 단원부터 수업을 들어가는데 세포 단원에 제일 먼저 생명체의 화학적 세포 단원에 원자의 구조와 화학 결합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15페이지에 1번 원자의 구조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생명체를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의 원자가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화합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원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이건 무슨 원자예요? 수소 이런 건 무슨 원자인가? 산소 이건 무슨 원자인가? 탄소 이건 뭔가? 질소 이런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수소 이제 원자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가? 분자가 되는 거죠. H2O 하면 뭐가 되는가? 물 분자. CO2 하면 이산화탄소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부터 알아보면 원자는 중심에 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원자핵이다.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원자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니까 양이면 뭐가 되는 건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고 전자는 뭘 띠고 있는가?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원자핵 속엔 양성자가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원자핵에 양성자가 10개가 있으면 전자도 몇 개가 돌고 있는가? 10개가 돌고 있죠. 중성자는
전기의 성질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신경 쓸 게 없고, 그러면 양성자 10개 있고 전자 10개 있다. 그러면 플러스 열, 마이너스 열, 제로죠.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을 나타내는가? 중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자 핵 속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항상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을 나타내는가? 중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원자를 표시할 때 양성자의 수가 원자마다 그럼 다 똑같은가? 다 다른가? 다 다르죠. 수소원자, 산소원자, 질소원자마다 양성자의 수는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가 다르니까 양성자 수를 뭘로 표시하는가? 원자 번호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뭐의 수를 표시하는가?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에 원자 핵 됐고 전자는 마이너스. 다음 원자 핵이 띄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은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 중성에다 줄 쳐놓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런데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네모 외워야 되죠.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 수 이꼴 전자 수. 그래서 원자 번호는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 수 이꼴 전자 수를 얘기하는데, 그 원자 번호는 원자마다 양성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번부터 쭉 다 달라요. 1번, 2번, 3번, 4번 쫙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수, 전자 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질량수는 어떻게 되는가? 질량수란 말은 원자의 질량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이기 때문에 무슨 양이라고 하는가? 원자의 질량이다, 원자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질량수 이꼴 원자의 질량이다, 원자량이라고 표시하는데, 뭐하고 뭘 갖고? 원자의 무게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자의 무게, 원자의 질량.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을 원자의 질량이라고 해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을 원자의 질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을 원자의 질량이다. 그럼 전자의 수는 왜 원자의 질량에 표시를 안 하는가? 그러면 워낙 작아서, 워낙 가벼워서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전자는 무시하고 이것만 원자의 무게를 하는 거예요. 뭐하고 어떻게 상상하면 되는가? 그러면 우리 몸무게 될 때 저울에 올라갔죠. 저울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쟀어. 그때 60kg이에요. 그런데 파리가 한 마리 위에 앉았어. 그렇다고 더 무거워지는 건 아니죠. 파리가 2마리 앉았어.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자가 10개가 있어도 더 무겁다. 100개가 있어도 더 무겁지 않아요. 파리가 100마리 앉아 있어도 안 무거운 거예요. 무게는. 그래서 전자의 수는 원자의 질량에 너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제외한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만 가지고 원자의 질량을 표시한다. 그래서 제일 밑에 2번 질량수 원자량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를 원자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 16쪽 가서 원자의 표시 방법은 그럼 어떤 상태로 표시하는가? 원자의 표시 방법. 원자의 표시 방법에 보면 제일 먼저 거기 탄소로 나와 있으니까 나온 걸로 보면 C를 표시했을 때 C는 6번이에요. 6번. 한마디로 해서 C가 탄소죠. 탄소는 양성자가 6개가 있어요. 그럼 양성자 6개 있으면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6개가 있겠죠. 그럼 플러스 6개, 마이너스 6개,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근데 중성자도 6개가 있어요. 중성자 수는 뭐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성자 6개 있어요. 그러면 원자가 6개 있는데, 양성자가 6개가 있는데 중성자도 6개 있다. 그럼 무게를 다루면 몇 개가 되는 거야? 12이 되는 거예요. 12. 그래서 요거는 뭐의 수를 표시하는 건가? 그러면 요게 바로 원자 번호라고 한다. 원자 번호.
그럼 원자 번호는 뭘 표시한 건가? 그러면 양성자 수 또는 중성원자의 전자수. 중성원자의 전자수. 전자를 뭐 잃어버리거나 받은 원자가 아닌 걸 중성원자라고 해요.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받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죠. 중성원자의 전자수. 그다음 여기를 12는 질량수를 표시하죠. 질량수. 그러면 질량수란 말은 뭐에다 뭘 한 건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원자번호와 질량수를 표기한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4개가 있죠. 수소, 탄소, 산소, 질소가 있죠.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여기 돼 있을 때 수소는 양성자를 딱 한 가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이죠, 1번. 그래서 수소가 1번이에요. 원자 번호를 칠 때 1번이 돼. 중성자가 없어요. 중성자가 없으니까 중성자가 없다면 양성자수 하나인데 중성자가 없으니까 질량수는 그대로 1번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이건 수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질소는 양성자수가 7개 있어요. 7개. 그럼 양성자수가 7개 있다. 그러면 중성자수 몇 개 있나?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중성자수 다 가르쳐 주고 나와요. 양성자수 몇 개, 중성자수 몇 개, 원자량 얼마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그럼 양성자수 7개인데 중성자수도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번호는 7번, 질량수는 14 이렇게 표시를 하고 문제 나올 때 산소는 양성자 8개가 있다. 중성자 8개가 있다. 중성자 8개가 있다. 전자 8개가 있다. 표기하면 어떤 식으로 표기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전자 8개가 있어요. 그럼 원자 번호는 뭘 표시하는가? 양성자나 전자수가 원자 번호가 되죠. 얘랑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럼 원자 번호 몇 번이니까 8번이 되는 거죠. 8번. 그럼 질량수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잘못하다 이게 3개 다 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는 무시해도 되는가? 전자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럼 전자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거하고 이걸 합해서 질량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8, 그러니까 질량수 얼마가? 16.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원자 번호가 되는 거고 위에 표시한 것은 뭘 표시한 거야? 질량수를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그러면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원자 번호는 같은데 뭐의 수가 다른 게 있는가? 질량수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원자 번호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다면 뭐가 다르겠는가? 중성자수가 다르죠. 중성자수. 전자수가 다른 게 아니고 중성자수가 다른 거예요. 이런 원소를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얘기하는가?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즉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질량수가 다르게 된 것. 탄소를 예를 들면 탄소는 원자 번호는 6번이에요. 그런데 질량수도 6개인데 어떤 탄소는 질량수가 몇 개짜리가 있는가? 8개짜리가 있어요. 보통 탄소는 원자 양성자수, 탄소는 양성자수 6개. 그리고 중성자수도 6개. 그러면 전자수도 6개. 그러면 양성자수 6개, 중성자수 6개, 전자수 6개니까 원자번호는 6번이고 6번. 그리고 원자량은 얼마인가? 12가 돼야 되는데 중성자가 8개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는가?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 번호는 똑같아요.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질량수가 다르죠. 이런 원소를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동위원소. 그래서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르니까 질량수가 달라지는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탄소의 동위원소라고 얘기하죠. 질소 보면 질소는 원자 번호는 7인데 7.
그러면 양성자수 7개가 있는데 중성자가 8개가 된 거예요. 그럼 중성자가 원래 7개인데 8개 됐다. 그러면 7에다가 8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가? 15. 그러면 질소의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산소. 원자번호는 8번인데 중성자가 8개 있어야 되는 게 10개가 있어요. 그럼 1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의 동위원소라고 얘기하는가? 산소의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번호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이게 달라진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런데 특히 방사능을 띠고 있는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띠고 있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놈들은 불안정해요. 원래는 이래야 안정한데 동위원소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불안정하거든요. 불안정하니까 파괴가 되려는 방사능 붕괴를 일으켜요. 붕괴를 일으키게 되면 붕괴 일으키면서 방사능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을 확인하면 이 원소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물에서 이제 앞으로 실험에서 가장 동위원소 실험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뭐 하는가? 그러면 그 원소를 추적을 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동위원소 추적에 사용을 한다. 왜 그런가 하면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면서 방사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는 데 사용한다. 나중에 광합성 배우면서 자세히 배울 건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엽록체가 있어요. 엽록체는 광합성하는 장소인데 식물의 잎이에요. 잎에 있는 엽록체인데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넣어놓고 뭐를 쬐는가? 빛을 쬐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게 되는가? 광합성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광합성에서 발생되는 기체가 무슨 기체가 발생되는가? 산소 기체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산소가 나온 건지 물 속에 있는 산소가 나온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루벤이라는 생물학자가, 루벤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산소가 여기로 나온 건지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여기로 나온 건지 어떻게 알아냈는가? 그러면 바로 동위원소를 갖고 알아낸 거죠. 그래서 보통 산소는 얼마짜리인가? 보통 산소는 5에 8, 여기는 16짜리. 이게 일반적인 산소죠. 근데 동위원소 산소는 이렇게 된 산소거든요. 그럼 여기는 다 이제 안 써놓은 거는 일반적인 산소는 안 써놔요. 우리가 보통 물 쓸 때 이렇게 쓰지 뭐 여기다 1, 16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럼 안 쓴 거는 동위원소가 아닌 거는 안 써. 그럼 동위원소인 걸 쓰는데 여기다가는 그대로 놔두고 물 속에 있는 산소에다가 18짜리 동위원소를 가지고 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짜리인가? 그럼 그대로 16짜리죠. 16짜리니까 안 쓴 거죠. 그래서 빛을 쬐서 광합성을 시켰더니 발생되는 산소의 방사능 추적을 했더니 산소의 18짜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아하, 광합성에서 발생되는 산소 기체는 물에 있던 산소가 튕겨나온 거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던 놈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가 가장 좋은 게 바로 동위원소, 특히 방사능을 띠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면 금방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출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위원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운 게 뭐에 대해서 배우는가? 원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원자는 중성이다. 원자는 중성이고 그다음에 원자에서 원자번호는 같지만 즉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것을 어떤 원자라는 동위원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원자 말고 이온은 뭔가? 이온.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는데 이온은 어떤 것이 이온인가? 이온은 이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가 있잖아요. 양성자는 이동을 안 하죠. 근데 그 주변에 맹맹맹 돌고 있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거나 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성질을 띈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 플러스 10개면 마이너스 10개.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게 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를 하나 어디서 얻어왔어요. 전자를 하나 얻어와서 마이너스가 11개가 됐다.
그럼 마이너스 하나 남으면 마이너스 하나 남는 놈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온이라고 해. 그래서 이온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기를 띈 것, 즉 전하를 띈 것. 전하를 띈 것을 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16쪽 제일 밑에 이온 하면 전자의 이동에서 원자핵의 전하양과 전자가 가진 마이너스 전하양의 차이가 생겨서 그 밑에 줄 쳐놓으면 되죠. 전하를 띠게 된 입자,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온이라고 한다. 그럼 왜 마이너스를 잃거나 얻는가?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럼 바로 17쪽에 가서 옥텟 규칙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옥텟 규칙이란 뭔가? 옥텟 규칙이란 이 전자는 제일 안쪽에는 2개가 있어야 안정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8개씩만 가져야 안정해요.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전자는 2개가 있어야 되고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부터는 8개씩 있어야 안정하지 7개나 9개나 10개 있으면 불안정하거든요. 그럼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8개를 채우려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 해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는 전자가 2개의 전자가 있고 전자가 가장 안쪽엔 2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8개씩. 전자가 8개씩 있어야 안정한 2개, 8개 이렇게 돼 있어야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된다. 이러한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2개, 그 다음 바깥쪽에 8개 있어야 안정하게 된다.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럼 이 규칙을 따라야 원자들이 안정한 상태로 변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한번 봅시다. 나트륨. 그러면 나트륨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트륨 같으면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그럼 원자 번호가 11번이다. 그러면 11번이면 전자도 몇 개가 있어요? 양성자가 11개 있으니까 정자도 11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전자가 하나, 둘, 그럼 제일 안쪽에 2개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야 돼요. 안정하게 되려면. 그 다음부터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8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합해서 몇 개인가? 10개거든요. 그럼 11개가 돼야 되지, 전자가 11개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각에 또 하나의 전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그러면 안정하게 옥텟 규칙을 채우기 위해서는 바깥쪽을 8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7개 얻어오는 것보다 1개를 버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트륨은 계속 1개를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땅한 데 있으면 1개를 딱 버려요. 그럼 하나를 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는 나트륨 원자예요. 원자였었는데 하나를 버리는 순간 뭘로 변하는가? 그러면 나트륨 원자였었는데 하나를 버리는 순간 플러스는 11개가 되는데 마이너스 하나 버린다면 10개가 됐거든요. 그럼 플러스 하나가 남죠. 그래서 플러스가 남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하나 남는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라는 말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버리면 플러스 이온. 그럼 전자 하나를 얻어오면 이 버린 전자를 또 어떤 놈 또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얻어오면 음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이온이라는 말은 전자 하나를 버려서 플러스 하나가 남게 된 것을 우리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한다. 그런데 플러스 하나가 남으니까 양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양이온이란 말은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하나가 남게 되는 현상. 그래서 양전할 띈다. 음이온은 반대죠. 음이온은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어오면, 전자 플러스 하나를 얻어오면 내가 플러스가 하나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남으니까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정기적으로 중성인 것은 원자가 되는 거고,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항상 같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밖에 2, 8이 돼야 안정하기 때문에 버리거나 얻어서 이런 모양으로 됐을 때 이온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원자와 이온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 17쪽 3번 가서 화학결합을 알아봅시다. 화학결합. 화학결합엔 어떤 결합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많지만 우리 생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화학결합이 뭐뭐 하는가 그러면 이온결합, 공유결합, 수소결합, 반대로 발생 힘 이런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결합은 알고 있어야 이 뒤에서 우리가 쭉 설명하면서 공유결합한다, 수소결합한다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고 또 결합이 요즘에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결합. 그래서 화학결합에는 네 가지 결합 중에서 제일 먼저 이온결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온결합. 화학결합에 네 가지 결합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온결합. 방금 전에 설명한 나트륨 보면 나트륨은 11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1번이면 제일 안쪽에 전자 몇 개가 있는가? 항상 제일 안쪽엔 전자가 2개가 있고 2개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게요. 전자가 하나, 둘. 그 다음에 그 다음 각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는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10개. 그러면 그 다음 각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놈은 나트륨은 지금 현재는 뭐예요? 원자. 현재는 원자인데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버렸어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으로 된 거죠. 이온. 근데 Cl은 뭐예요? 염소죠. 17번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17번. 다 자료는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17번. 그럼 제일 안쪽에 몇 개가 있는가? 안쪽에 하나, 둘. 그 다음부터 조금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Cl은 17번. 제일 안쪽에 몇 개가 있는가? 2개. 하나, 둘. 그 다음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10개. 그럼 그 다음 쪽에 몇 개가 있는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둘, 여덟, 일곱이니까 17개죠. 17개인데 얘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제일 바깥쪽에 8개가 채워져야 되죠. 7개 버리는 것보다 하나 어디서 주워오는 게 낫죠. 그래서 얘가 버린 것을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버린 것을 얻어오게 되면 그러면 8개가 됐죠. 그래서 8개가 된 대신에 얻어오기 전까지는 원자였었어요. 중성이니까. 얻어오기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였었는데 하나를 얻어오는 바람에 마이너스 하나가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남으니까 이제 이온으로 된 거예요. 이온.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Cl, 염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염화 이온. 이때 이제 염소라고 얘기하는데 이온이 되면 염화 이온이라는 단어로 쓰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뭘로 되는가? NaCl, 염화 나트륨 소금이 된 거죠. 이렇게 얘랑 결합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궁합이 딱 맞으니까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이온 결합.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궁합이 맞아서 결합했을 때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다.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8쪽 넘어가서 공유결합. 마찬가지 공유. 이온이라는 말은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궁합이 맞아서 결합하는 건 이온 결합이고 공유결합은 서로 공통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결합. 뭐를? 전자를. 그래서 전자를 서로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럼 무슨 뜻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를 봅시다. 수소는
수는 1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건가?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불안정하죠. 그럼 요 수소도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불안정하죠. 그래서 요 둘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그러면 버리는가 얻는가 이온으로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리거나 얻을 수도 있긴 있지만 둘이 만나니까 아 그럼 네 거 하나하고 내 거 하나하고 서로 같이 전자를 공통적으로 소유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는가? 얘네 둘이 만나서 전자 하나 그리고 둘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빨간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파란 거는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 그래서 체외각에 얘도 두 개가 된 거고 요놈도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전자를 한 개씩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채워진 결합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전자를 공통적으로 소유한다. 네 거 내 거 같이 공통적으로 소유해서 야 나도 두 개, 얘도 두 개 이렇게 된 거죠. 산소를 보면 제일 안쪽에 전자가 몇 개 있는가? 두 개가 있죠. 하나, 둘 있고 그 다음부터 전자가 8개씩 돼야 되는데 산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몇 개만 있어야 되는가? 하나, 둘, 6번이 아니라 8번. 8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야 되죠. 빨간 걸로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래야 8번. 원자 번호 8.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개 딱 채워졌어요. 그런데 체외각엔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개를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소도 마찬가지죠. 산소도 안쪽에 하나, 둘 있고 하나, 둘, 그 외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8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산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얘를 공유하자. 공유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산소가 5 해서 하나, 둘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요 산소가 가서 붙어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있고 그 다음 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도 빨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에다가 얘 거 2개를 같이 공유해서 7, 8개가 된 거고 요쪽도 파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빨간 거 2개를 더 공유해서 8개가 된 거죠. 그럼 얘도 8개, 얘도 이렇게 채워졌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합이 공유결합이다. 그러면 여기서 꼭 같은 원소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가? 아니죠. 다른 원소끼리 공유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소 봅시다. 탄소를 보면 탄소는 몇 번이라고 그러는가? 탄소는 6번이죠. 6번이니까 탄소는 6번이니까 제일 안쪽에 하나, 둘 있고 하나, 둘 있고 그 다음 각에 4개가 있죠. 4개. 이쪽에다 그릴까요? 이거는 탄소 하나, 탄소가 제일 안쪽에 2개가 있고 그 다음 쪽에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4개. 그럼 몇 개를 데려와야 되는가? 4개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4개를 더 전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4개를 한 놈한테서 다 데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한 놈한테 다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한 놈에서 하나씩 데려와서 4놈하고 붙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개 가지고 있는 놈이 누군가? 수소죠, 수소 바로. 그래서 이 수소가 자기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랑 공유하면 자기 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수소가 둘로 안정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얘는 아직 불안정하니까 수소를 또 데려오죠. 그래서 수소가 갖고 있던 전자 하나 또 공유하죠. 또 수소를 또 내려오죠. 그래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또 하나 공유하죠. 또 수소를 또 내려오죠. 수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 또 하나 공유하죠. 이렇게 되면 수소 입장으로도 수소도 하나 둘, 얘도 둘, 얘도 둘, 얘도 둘 안정하지. 탄소 입장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안정하죠. 그래서 서로 안정하게 공유했다. 이런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는 전자를 몇 개씩 공유하고 있는가? 한 개씩 공유하고 있어요. 서로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공유해서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 개씩 공유했으니까 공유결합이 하나만 공유결합이 된 거죠. 그런데 얘는 공유를 어떻게 했는가? 전자 두 개씩 공유하고 있어요. 산소는. 그래서 산소는 전자를 두 개씩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해놓죠. 그러니까 두 개씩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탄소는 전자를 몇 개 공유하고 있는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공유하고 있네요. 그 네 개나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수소는 몇 개 공유하고 있는가? 수소 입장으로는 하나만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입장으로는 하나, 수소 입장으로는 하나, 수소 입장으로는 하나, 수소 입장으로는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의 입장으로는 네 개를 공유하고 있고, 수소 입장은 하나, 산소 입장은 두 개, 수소는 하나.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 설명을 하면서 8이라는 단어를 나는 써요. 그럼 수소는 8 몇 개 가지고 있는가? 하나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하나씩 공유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산소는 8 몇 개 있는가? 두 개 있다. 두 개씩 공유하고 있다. 탄소는 8 몇 개 있는가? 네 개가 있다. 네 개씩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하고 있다.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공유하고 있다. 공유결합. 그런데 얘하고 얘는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이 똑같으니까 누구한테 전자가 안 쏠려요. 얘도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안 쏠려요. 얘도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이 똑같으니까 안 쏠려. 그래서 전자가 안 쏠리게 이런 모양으로 공유결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이 센 놈이 있어요. 그럼 한 놈은 세고 한 놈은 약해. 그럼 요 놈은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이 세고 얘는 약해.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여기로 약간 쓸려가죠. 쓸려가면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기운을 띠고 있는 거예요. 얘는 전자가 일로 쏠려가니까 얘는 플러스 기운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놈이 얘는 마이너스 기운 띠고 있고 얘는 플러스 기운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성 공유결합이라는가? 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가? 얘는 극이 없어요. 똑같이. 얘가 전자를 잡고 끌려면 똑같으니까 극이 없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없거든요. 똑같으니까 극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극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을 우리는 무슨 공유결합이라는가?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이란 극을 가지고 있다. 극성이란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극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게 극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건전지를 보면 건전지가 있어요. 여긴 무슨 극인가? 플러스 극. 여긴 마이너스 극. 하나의 물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둘 다 가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가? 극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물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극성이 있다. 그럼 극성 공유결합. 이건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이 큰 놈이 있어야 극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기 음성도라고 해요. 거기 잠깐 갔다가 올게요. 잠깐만 갔다 오면 19쪽에 첫 번째 줄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하고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F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F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림에 보면 그림에 FON 해놓고 전기 음성도가 크다. 무슨 소린가? 그러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경향성의 크기. 그럼 전기 음성도란 전자를 잡아다니는 힘의 크기를 전기 음성도라 그래요.
전자를 잡아다니는 힘의 크기. 예, 거기 공유 전자쌍을 잡아다니는 경량성의 크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전자를 잡아다니는 힘의 크기를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란 말은 음성도란 말은 전자를 잡아다니는 힘의 크기. 그럼 전자를 잡아다니는 힘의 크기를 전기음성도라 그러는데 전기음성도가 큰 것이 바로 뭐가 있는가? FON 있다. 불소, 산소, 질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기음성도가 큰 게 결합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산소 봅시다. 산소죠.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럼 산소는 전자를 안쪽에 몇 개 있는가? 2개. 1개, 2개 있고 그 안쪽에 몇 개가 있는가? 그 다음에는 산소는 8번이니까 6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가 돼야 안정한가? 8개가 돼야 안정하니까 요거를 2개를 데려오는데 산소끼리 만나면 산소둘, 산소둘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소하고 결합할 수도 있어요. 얘도. 우리가 아까 여기 잠깐만 보면 산소끼리 결합할 수도 있지만 같은 원소끼리 결합할 수도 있지만 탄소 같으면 수소끼리 결합하죠. 산소도 수소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수소를 데려오면 어떻게 되는가? 수소가 가지고 있던 거 하나를 공유하죠. 또 수소를 데려오면 수소가 가지고 있던 거 하나를 공유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정하죠. 수소도 하나, 둘 안정하죠. 수소 하나, 둘 안정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H2O 물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이 만들어졌을 때 전기음성도 FOA 전기음성도가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기음성도가 크죠. 전기음성도가 크고 얘는 F1에 안 들어가니까 전기음성도가 작지. 그러면 전자를 누가 더 잡아 끌려는 힘이 큰가? 그렇죠. 산소가 전자 잡아당기는 힘이 크거든요. 그럼 전자를 끌어당겨요. 전자를 끌어당겨요.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자꾸 당기게 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기운이 생기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를 자꾸 뺏기니까 플러스 기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인데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그래서 똑같은 물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극성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비극성 공유결합이란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전자를 공유하고 있을 땐 비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란 전기음성도가 큰 놈이 더 많이 뺏어올 때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 수소의 결합이 수소끼리 결합하거나 이런 것끼리 결합할 땐 비극성이지만 산소와 수소가 결합할 때는 전기음성도가 큰 놈이 이걸 끌어다녔기 때문에 이런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무슨 결합에 대해서 했는가? 이온 결합, 공유 결합에 대해서 했죠. 그러면 그 이외에 이제 수소 결합하고 또 반대로 발생의 힘이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수소 결합부터 조금 쉬었다가 수소 결합하고 반대로 발생의 힘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